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6월 4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bad is good, good is bad 이렇게 이제 반대로 금리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번 주 들면서 이제 특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경계 지표상 상황이 나쁜 거에 대해서 시장이 자꾸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다우는 좀 빠졌고, 그나마 이제 나스닥에서는 엔비디아가 선전을 하는 바람에 후반에 좀 뒷심을 발휘해서 플러스 0.56% 정도로 그렇게 끝내서 결국은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혼조를 보이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자꾸만 경기 불황을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이제 보험성이나 이거를 요구하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투정을 부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유가 어떻든 하여튼 목적은 금리를 인하해 달라. 이제 이런 얘기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코스피는 0.5%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다 할 반등을 좀 보여주지 못했고, 장이 후반에 끝날 무렵에 조금 하락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19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3,147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5,204억을 순매수를 해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62.10포인트, 어제보다 0.76%가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시장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급격히 이제 전환을 했고, 기관도 매수 우위를 이제 보였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특히 시총 상위권에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까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상승에 상당히 힘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오후 들면서 이게 저희 판단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발표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자꾸 흐르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1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2억을 팔았고요. 개인이 823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45.84포인트, 어제보다 0.13%가 오르면서, 보합이죠. 0.13%가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윗꼬리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닥도 3개월 연속해서 양봉을 붙이긴 했지만 오늘 윗꼬리가 달려서 좀 길게 달렸어요. 그래서 추세 전환을 어쨌든 간 모색해 보는 정도, 그 정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달러당 1,376원에 끝났습니다. 어제보다 10전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각 주체별 움직임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습니다. 외국인 274억, 기관이 252억 이렇게 팔았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252억을 샀고 기관은 358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판 거는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한 거는 LG 에너지솔루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4억, 23억.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143억, 기관은 148억. 그래서 이제 양 주체가 다 사는 모습을 보여줬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133억을 샀는데 기관은 2억을 팔았습니다. 알테오젠도 외국인이 무려 1,112억을 순매수하고 기관이 265억을 순매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그런
모습을 보였고, HLB, 엔캠은 외국인만 사고 기관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섹터별 보면 오늘도 아직도 그 이제 동행 유전에 대한 임팩트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소위 말하는 동해 대왕고래 1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석유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이 오늘까지 그 섹터 안에서 좀 빠지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냥 좀 상승하는 모습을 관광, 뭐 철관, 유류, 유통, 뭐 윤활유, 도시가스 등등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개별 종목 쪽으로는 이제 조금 옮겨가는 어떤 거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탐사를 하는데 탐사 관련된 장비, 뭐 탐사 관련된 무슨 그 안에 탐사선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 이런 구체적인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조금 이렇게 쿨다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점점 이게 하나의 뭐 이슈는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고정 이슈화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뭐 굉장히 길잖아요. 이제 금년 말부터, 시추를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시시때때로 뭐 이랬다 어쨌다 뭐 막 할 때마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렇게 때리는 임팩트는 아무래도 현충일 지나고 나면 조금 좀 좀 식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 뭐 비만 치료제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임상 뭐 소식 뭐 이런 거 관련된 이제 바이오도 오늘 이제 좀 움직였고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도 오랜만에 이제 움직였는데 이게 뭐 서로 네이버 카카오가 공통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뭐 네이버는 라인 망가 그거 이제 일본에서 매출 1위 올린 거 하고 그 세종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그 리드 플래티넘 그 자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클린 팩토리라는 얘기죠. 뭐 그런 거고. 그래서 올랐고 또 2차 전지도 오랫동안 쉬었던 섹터였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그저께인가요? 한번 외국인이 요새 계속 2차 전지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매매 원칙상 아직은 즐겁게 들어가긴 좀 뭐하지만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눈여겨볼 것들이 이러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지금 당장 들어가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거하고 또 2차 전지도 그렇고 많이 빠지고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시장에 선도주가 이렇게 가다가 휙 지금 뒤집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각 이제 자기 힘을 한 번씩 이렇게 내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최종 승자가 될지 아닐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뭐 이제 완전히 춘추 전국 시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이제 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이제 시장을 끌고 오던 선도주가 쉬는 사이에 아주 빠른 순환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제 동해 유전 관련주들도 조금씩 정리정차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장 후반에는 군사합의 효력 정지 그거 얘기 나오자마자 좀 장이 조금 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시에 그 백만개미 스쿨에서는 AI와 그 전력 시장의 변화, AI 때문에 가져온 전력 시장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만개미 스쿨 가입 문의는 010-8290-1426 이건 문자 전용입니다. 일로 뭐 가입 문의 이렇게 문자만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들어가서 보죠.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이제 드냐면 굉장히 시장이 어수선하잖아요. 막 이것도 움직이고 저것도 움직이고 뭐 이러니까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유전 관련도 그렇습니다. 요행이 어제 유전 땅 하고 터지자마자 그냥 얼른 들어가서 용케 올라탔는데 그것도 또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슬슬 이게 언제 곤두박질 치지 뭐 언제 내려야 되지 또 이런 걱정이 들고
또 뭐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뭐 이런 상당한 이슈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시장을 이렇게 강하게 때리니까 그동안 이제 시장을 끌고 왔던 이제 AI 이 화두의 그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반도체를 따라가는 반도체 밸류체인이 있고, 하나는 AI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제 전력, 그 전기, 여기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들이 어제 갑자기 더 센 게 빵 터지니까 그거에 뭐 사실 여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단 좀 흔들리는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힘이 잘 안 모여지죠. 지금 다른 게 터졌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야, 우리도 아직 살아있어. 뭐 우리도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 이러면서 이제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인터넷 플랫폼 쪽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이제 막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지금 이거를 사는 쪽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다기보다는 시장의 공감대보다는 그냥 이거를 갖고 있는 세력이라고 그럴까?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 이것도 가도 되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정도죠. 지금은.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것저것 막 이렇게 두더지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도무지 시장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런데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시장이 되게 복잡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복잡할수록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이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괜히 움직이는 주식은 없어요. 주식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주식이 그냥 괜히 움직인다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무슨 재료가 있어서 그렇고 호재든 악재든 그럼 악재는 빠질 거고 호재는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그런 재료가 있던지 아니면 누가 몰래 진짜 작전을 하려고 몰래 사모으든지 하여튼 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이제 백만개미 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왜 움직이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수급 변화는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재료의 진위성 여부, 뭐 재료의 강도, 크기나 작게거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아무튼 그것은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매매 원칙으로 보면은 수급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그 수급을 결정짓는 재료, 그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수급을 결정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 재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급의 변화를 크게 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주식 투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예 들기 좋으니까 뭐 동해유전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과거에 박 대통령 때 한 번 그런 해프닝도 있고 또 지역도 그 근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뭐 이제 정치적인 뭐 이런 것도 해서 뭐 제가 그냥 다 말씀을 드릴게요.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걸로 빵 뭐 터졌다. 왜 관련 부처는 가만히 있고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서 한 건 또 뭐냐? 그리고 또 뭐 물리 탐사를 했다는 그 수주에서 했다는 외국의 회사가 뭐 이렇게 구멍가게 같냐? 그리고 뭐 인터넷에 놔두는데 그 회사 본사 주소로 가서 찾아보니까 웬 그냥 집이 하나 있고 그냥 이렇게 디터치 하우스 하나가 있고 이게 뭐냐? 뭐 이제 그런 얘기서부터 엄청나게 이게 많이 나오니까 뭐 옥신각신 뭐 그거 갖고 막 얘기하고 뭐 그거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0억이면 차라리 뭐 그냥 지금처럼 수입해 쓰지 뭘 그거를 하냐 갑자기 무슨 아리백 한다고 원전 간다고 그러다가 또 하루 만에 뭐 뒤집어 엎어갖고 또 화석연료 캔다고 그러고 뭔 짓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 투자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정치적 성향도 있고 제 의견도 있지만 이거를 다 빼버려야 돼요. 이거를 못 빼면 누가 손해를 보냐? 내가 손해를 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정치 성향이 어떻건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건 안 좋아하건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를 내세울 때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뭘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하냐? 나는 이게 별일 아닌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나 이거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그게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수급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수급이 붙어서 주가가 세게 가는 거고,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시장에서 그게 뭐야? 이거 시큰둥하면 나는 좋은데 그렇게 주식 사서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니 가짜니 왜 그랬느니 무슨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주식 얘기할 땐 가능하면 그거 안 하고 좀 말갛게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말갛게 보는 방법이 뭐냐면 시장에서 이 재료가 딱 던져졌을 때 시장의 수급을 얼마큼 변화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것들도 팍 하고 솟았는데 뒤따르는 수급 라인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근데 뒤따라주는 수급 라인이 계속 따라서 쫓아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10일 이동평균이 막 빳빳이 섰면서 계속 올라가면 이건 얘는 가는 거예요. 얘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봤던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반도체에서 밸류체인에 있는 어떤 특수한 거래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1 2평이 꺾이지 않으면 위에서 좀 이렇게 흔들거려도 결국은 이제 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급선이 11 2평인데, 그래서 이제 매매 원칙에서 그걸 기준점으로 우리가 이제 자꾸 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나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아닌 시장의 다른 참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수급을 바꾼다. 그래서 그 어떤 재료도 수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암만 좋은 재료가 나오면 뭐합니까? 시장에서 시큰둥해서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이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뒤에 어떤 재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던 간에 궁극적으로 주식 앞에 딱 쓰면 사냐 파냐만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이 주가를 움직인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 그게 더 훨씬 정확하고, 그 뒤 넘어 얘기는 그냥 우리끼리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가 그런 때는 얘기해도 되지만 그냥 주식할 때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말갛게 지워야 됩니다. 진위 여부 이런 거 너무 막 하면, 그러면 이제 진위 여부 따지다가 돈 벌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돈 벌고 꺾이면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우리 황우석 박사 때도 그랬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진위 여부랑 싸우면 쓸데없는 거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로스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종목에 붙는 수급 라인을 잘 체크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래서 각각의 재료가 무엇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시장이 그걸 받아들였냐, 어느 정도 받아들였냐, 이거를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막 우리 양말 발에 신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양말을 머리에다 쓰고 다녔다고 한번 가정을 해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근데 그러면 이 쓰고 다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결국은 나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외로 시장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얼마 전까지 선도주를 끌고 가던 건데 얘 완전 죽은 거야? 아니면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수급 라인 체크해 보시면 알잖아요.
아직 숨은 붙어 있네. 아, 이게 이제 그동안, 빠르게 와서 좀, 그렇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검토하셔야 될 게 강력한 수급 라인의 주체가 뭐예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최근에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그걸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더 생각이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낌새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거는 매매 원칙이다. 그래서 뭐 11이평, 5일이평, 일봉 이렇게 사이에 일어난 여러 가지들, 그 매매 원칙은 뭐 저 백만개미 그 브런치 카페에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그게 가장 시장을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복잡할수록 그 방법을 쓰면 더 편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